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굿모닝 작전 7시 30분에서 8시 영웅주식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또 계신가요? 네, 상승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나눠주시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7시 30분 목요일과 금요일에 만나는 굿모닝 작전입니다. 간략하게 좀 저도 인사드리고 오늘 또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 2024년도, 2020년도 선정된 최수창 대표라고 합니다. 천필서 저자의 최수창, 천만 투자자의 필독 주식 교과서. 많은 분들에게 투자의 성공은 공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천필서를 아직 모르신 분들은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증시 랠리 추격할까 조정이 올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지? 추격을 해서 좀 잡아야 되나? 좀 조정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계속 올라가네. 제가 이번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상방을 열어둬라. 하방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눌림이 오면 그냥 오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오늘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도록 하죠. 시장이 악재에는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부분도요, 과거 같으면, 과거라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이 두 번 이란 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시장이 확 놀래가지고요, 변동이 있었는데, 기본에도 좀 움직임이 있을까 했는데, 별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종식이 됐다고 되나요? 시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악재보단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 호재가 있냐?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미국 파월 의장이 막 해가지고 야 경기 부양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관세 협상 얘기가 끝났다, 이제 관세 없어. 사실 영국하고의 관세가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게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네. 많은 것들이 이해스럽습니다.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를 막 찾는 것 같은데, 호재도 딱히 잡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증시.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최근에 더 강하긴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2021년도에 고점을 다들 시원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만 2021년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키맞추기 상승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새 정부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작년에 계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디스카운트 만들었던 요인이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고 있는 키맞추기 상승이기 때문에 유독 더 강한 모습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호재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도 최근에 악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서, 더 야금야금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퍽퍽퍽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놀라우실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걸 하나 볼게요. 전체적인 거.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의 시기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에요? 아니면 상승장이에요? 작년 유럽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따다다닥은 아니지만 두세 차례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 할까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아니 금리를 계속 지금 현재 금리를 동글동글 하다가
추후에 인상을 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왜 할까요? 목적은 이겁니다. 그동안 풀었던 돈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아졌어. 이제 과열이 됐어. 경기가 너무 좋아. 좀 과열을 시키는 역할. 그러면서 물가 인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효과. 2020년도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하락할 거야 라는 사람들.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상승장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상승장에 대한 금리 정책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제로금리까지 따다다다닥 낮추는 급격한 변화가 없다라면 금리 베이스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상승장이다. 대세적인 상승장 속에서 꾸역꾸역 눌렀다 가고 이런 거겠죠. 자, 이제 큰 틀이고 이제는 시장이 이제 1월 마무리가 되면 7월을 앞두고서는 2분기의 실적 및 상법 개정 모멘텀에 주목을 할 차례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일본 7월 대지진 예언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상 5위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수적으로 빠질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누구나 다 지금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단기 상승 랠리 속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서 하방은 공격하지 마라. 네? 소위 말하는. 뭐 인버스 대응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원래 저는 뭐 시황 전략할 때 인버스 대응을 아예 안 합니다. 최근에 인버스 대응하는데 그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조정을 기회로 보시라고. 근데 어디까지 올까요? 그것도 일단 배제하세요. 그러면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보시죠. 과거 코스피 지수의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 5위평의 종가를 회복했잖아요. 이렇게. 5위평은 종가를 이탈했다가 첫 회복했던 시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당시 한 번 음봉이 나타나서 눌림이 있을 겁니다. 눌렸죠. 그리고 바로 이때 저점에서 이날 주중 저점에서 이게 저점이에요. 아침 9시 5분인가요? 이게 저점이에요. 그냥 상방 열어두셔야 된다. 지금 총 10번째 봉이 형성되면서 5주이평을 상회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13봉 전후 11봉째에서 고점을 만들든 12봉째든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3봉 전후에서 고점 형성 후 5위평의 종가 이탈이 나타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증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진입한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지금은 10봉째입니다. 5위평의 종가 이탈이 언제든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난 시점을 적극적으로 눌림 공략의 시점,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도 코로나 경기병 시점. 요거 종가 이탈한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해놨죠? 봉, 20봉. 최장기입니다. 이게 최장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13봉째. 13봉째 종가 이탈 있었잖아요. 12봉, 11봉째 최고 더더더 올라가다가 음봉 만들어서 나왔죠. 13봉째 종가 이탈 나오고도 눌림 나오고도 또 경기 부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중가 이탈이 있은 다음에 지그재그 있다가 그렇죠?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요. 2017년도에 탄핵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하나, 둘, 15. 15번째 만에 퐁. 그리고 두두두두 더 흔들렸지만 적극적 눌림에서 공략해라 결국은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 상승 구간과 어쨌든 탄핵하고 새 정부 출범한 시점이니까 유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눌려있다가 15봉제. 그리고 경기 부양이 아닌데도 이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13봉제. 누르고 종가 이탈해주고 매수 상승 또 가고. 2007년도 펀드 바람 때문에 올라왔어요. 15봉제. 종가 이탈해주고 또 올라와주고. 2006년도 12봉제의 종가 이탈, 14봉제의 종가 이탈, 적극적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어요. 종가 이탈하면. 그리고 2003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15봉제의 종가 이탈이었다. DJ 때 새 정부 출범해서 16봉제 종가 이탈, 15봉제가 최고점, 11봉제의 종가 이탈. 적극적으로 종가 이탈 나오면은 들이대 이거예요. 들이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정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지케이님 안녕하십니까? 섬철리님, 족바라님, 박윤선님, 쿠스님, 상성님 안녕하십니까? 이해되신다면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쉽게 잘 이해가 되네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번 구간에서는 위에서 꺾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준다면, 근데 어차피 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이게 있는데 다 이랬다니까. 이게 특징이 9.12 테러 때는 12봉제거든요. 첫 눌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눌리고 그 다음에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 지기저기도 하고. 경기 부양 시점 특징 하나 빨리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번에 긴 이 상승 기간이 사이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공교로운 게 경기 부양 시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16봉. 9.12 텔 때도 나왔잖아요. 2003년도 15봉. 노무현 정부 때 나오고 14봉 또 나오잖아요. 15봉 또 나오죠. 이명박 정부 때도 13봉 나왔죠. 그래서 눌려서 또 올라가잖아요. 17년도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경기부양 나오니까 눌렀는데 왔다 갔다 또 나오죠. 딱 거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해당 기간에는 이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대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마인드, 상승 마인드를 갖고 있어라. 그리고 이번에 첫 조정이 어디서 올지 모르나. 이 현상은 나타난데, 이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배팅하라. 또 나오고, 또 상승장이 강하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의 7월 대지진 예언설. 내가 본 미래. 허허허. 무슨 미래일까요? 다츠키료라고 하는 여성 작가, 다츠키료. 1999년도에 초판이 됐습니다. 이 1999년도에 초판이 됐는데요. 이때도 나오고 나서 뭐 확 뜬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뭐 고베대지진이라든가 또는 뭐 다이나비 왕세자의 그 죽음 이런 것까지 얘기해놨는데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후에. 그래서 뭐 얘기로는 이 작가가 여성 작가가 자기가 예지몽 사실 예지몽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지몽에 대해서 본인이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예언설이 급속도로 퍼지는데 글쎄 이제 2025년 다시 한번 또 안전판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자기가 꿈에서 보니까 가나가와현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2025년도 7월 5일이라고 했던 건 7월 15일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헷갈리네요. 날짜까지 딱 얘기 나눴어요. 가나가에 한 어디 쪽이냐면 요코하마시 있는데 요코하마. 그러면서 이 난카이 해곡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인데 100년에서 150년 주기설인데 현재로서는 지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서 계산 따지면 약 80여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 가고시마현에서 가고시마현은 여기인데요. 가고시마현의 도카라 열도 이쪽이 이 손 밑에 이쪽 지역이 거의 도카라 열도인데요. 이 도카라 열도에서 아주 잔잔한 지진들이 사흘간 300회가 나타나면서 이 또 내가 본 미래에 대한 지진설이 그 7월 달에는 대만이나 일본 어디 여행 가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야죠. 일단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믿자 말자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 진짜 예언설이 딱 떨어지면 7월에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면 막 그럼 그건 기회라니까요.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의 시장 속으로.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요. 멈추지 않는 전력기기. 대규모 호황기를 진입했다라는 이야기. 2050년에 무려 6,360억 달러 전력망의 투자 규모가 전망됩니다. 2050년이요? 하면 이거 시청하시는 분에서 내가 그때까지 뭐 있을라나 몰라요. 그거는요. 가는 데는 아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증시 투자를 하면서 2050년을 크게 바라보면 앞으로 이제 25년 정도 남은 건데 어마어마한 그 전력망에 투자가 예고되고 있죠.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도. 제가 10여 년 전에도 스마트 그리드 막 얘기가 나왔던 시대에 장기적인 관점. 어차피 미래 시대는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LS그룹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 제가 이토마토 그 전에 방송 활동했던 데에서도 투자정법에서도 아마 LS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도 전력 소비하고 옛날 같으면 집에 코드 꽂아놓은 것만 있었죠. 야 이놈의 자식아 전기 안 쓰면 코드 빼놔. 아우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는 뭐 이러고 아버지는 뭐 이러죠. 근데 지금은 전기 코드를 안 꽂아도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서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이 전기를 소비하 옛날에 전기 코드 꽂아놓고 전기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들고만 다닙니까? 막 동영상 찾아보지 뭐 뭐지 뭐 응? 이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제가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미래에는 무조건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한 잔을 사야지? 노노노죠. 한 잔에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 전력기기에 대해서 홍배전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그때 LS그룹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요? 네. AI 기술 발전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AI 기술 때문에. AI 기술 발전 때문에 전력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변압기 수입에 한국산이 시장 점유율 무려 최근 18%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전 세계에는요, 이제 빅4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튼이라는 회사, 이튼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ABB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일본의 히타치라든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산이 또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산이 또 우리가 뭐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요. 애프터 서비스 기가 막힙니다. 야, 쟤네들한테 시키면 말이야. 후다닥이야. 한국 애들은. 금방 만들어줘. 가격도 좋아. 착하네. 가격 착하고 열심히 애프터 서비스까지 했는데 안 좋아할 고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율이 과거에는 아주 미비했다고. 3, 4%도 안 됐거든요. 팍팍팍팍 올라와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전력기기 좋은 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글로벌 전력망 투자에 있어서요. 미국의 전력기기, 작년,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된 게 400조 원대인데, 미국에서 투자된 것만 200조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미국이 빅테크 전 세계 AI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 꼼짝마. AI는 우리가 할 거야. 중국 규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이 배정반과 반학기시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405억 달러에서 117억 달러. 이 전력기기 시장 규모는요, 이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주요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2024년도 기준, 아까 제가 얘기해줬죠?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 2050년 6,360억 달러인데. 잠깐만. 2020년도에서 2030년. 요 10년 사이에, 와우! 더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증시는 이런 성장률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아이고야, 전기차 뭐, 몇 대나 팔아요? 100만 대나 팔아요? 연간? 50만 대 팔아요? 라고 했는데, 몇 년 사이에 1000만 대라는 시장을 달려. 그래서 그때 전기차가 달려라 오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폭발적인 성장률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아이고 1400만 대, 1300만 대까지 왔슈. 여기서 성장률이 100% 되려면 2600만 대 돼야 되는데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체기가 드러난 거죠. 전력기기의 전력망 투자는 20년도부터 10년 사이클이 매우 강력한 사이클. 이 10년 안에 쇼부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기업들은요, 이 상승, 이 성장,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 시기에 막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전력기기 투자가 지금 앞으로 10년 사이클 상황. 그러니까 증시가 올해 하반기에도 강할 거고 내년에는 무조건 강해.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년에도 무조건 강해. 올해 연봉 양봉이면. 그래서 내년도. 그리고 27년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시장이 좋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전력망 관련된 전력기기들 지속적인 주도 상승 가능성 열어되지 않을까? 전 예상을 해요.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되네요. 국내 전력기기의 북미 성과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3사 업체가요.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 케이블 회사도 맞지만 미국에 공장들이 있어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이거 메모하시고 참고하세요. 국내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정보 LS 일렉트릭이 대표적입니다. 일진정기 산일정기가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GB는 이거 지난번에 원전 관련주 할 때 얘기해줬죠. 그다음에 이튼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지멘스, 슈나이더, ABB, 아시아, 일본에서는 히타치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일렉트릭도 있고요. 보면요, 여기서 어떤 분야 시가총액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튼이라든가 슈나이더라든가 ABB는 히타치, 무지하게 높네, 그죠? 우리는 낮아요. 예.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거 빠르게 ROE를 잘 보세요. ROE. HD 현대일렉트릭 ROE. 산일전기 ROE. 야, 요즘 산일전기가 왜 이렇게 강하냐? ROE가 좀 높구나. 지금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들보다
국내의 HD 현대일리트하고 산일전기가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글로벌 전력기기 모든 증시의 동종업계의 상승은 매우 의미 있는 상승이다. 그것이 주도주군을 형성합니다. 주도주는 너 혼자 잘났어, 너 잘났어 이게 아니라 그 산업군이 같이 동조화된 상승일 텐데요. 보시죠. 그냥 움직이면서 써. 아유, 언제 가요? 하다가 2019년도에 자기 고점을 넘어가지고 코로나 때 뺐는데 다시 넘어가죠. 이때부터 N자 상승의 강력한 상승. 슈나이더는 이번에 하락을 쭉 봐줬는데 이 직전 상승의 직전 고점과 하프 자리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반등.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슈나이더가. 이튼 코퍼레이션. 비슷한 시기에 고점 넘어가주죠. N자 상승. 이 직전 상승마디에 하프에서 브레이크 그리고 강한 반등. ABB 직전 고점을 한번 넘어갔다가 눌렸다가 코로나 때 이후에 쭉 해서 넘어가기 시작함.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 그리고 떨어질 때 이 상승의 하프 브레이크 반등. 고점을 낮아서 아직 신고가는 갱신하지 않았어. 글로벌 전력기기. 지베르노바. 이거는 최근 상장돼서 쭉 올랐다가 눌렀다가 쭉 원전하고도 연결된 종목입니다. 히타치. 쭉 2019년도, 20년도 넘어가고 누르고 22년도부터 달려 주도 상승. 떨어질 때 내렸다가 하프 반등. 전부 다 동조되고 동일하죠. 국내 증시 빨아가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22년도 우리나라는 23년도부터 22년도 현대일렉트릭, 효성종업은 23년도부터 중요 고점 넘어가고 LS일렉트릭은 23년도부터 넘어가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동조되는 흐름인데 한 가지 지금 다른 점이에요. 다른 국가는 고점을 못 넘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고점을 넘겼어요. 다. 한국가. 그래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더 상승이 나올지 그거를 유념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 양봉의 기준, 양봉의 시가 기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깨지면 안 돼. 이게 안 깨지는 한 눌렀다가 또 가고 눌렀다가 또 갈 수 있다라는 가정. 산일전기는 지베르노바처럼. 자, 국내 전력기기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고요. 당장에 덤비는 어떤 매수는 아니지만 분할로 본다면 역시 상승 파동이 아주 유리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동조된 흐름에서 우리가 먼저 주고 이번에는 시작은 늦게 시작했으나 신고가는 우리가 또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들의 눌림 현상에서의 외봉의 하프 눌림들을 공략해보는 시기, 그리고 이번에 이 양봉의 시가를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기준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설명 앞으로 계속 주목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최창의 시장 속으로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장중 특집 공개 방송을 열고 있습니다. 4000p 시대를 가는 장세에서의 주목해야 될 이슈 3가지, 주목해야 될 3가지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오셔서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최수창 추사성지도 많은 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